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심노송. 떠난 아내를 미치도록 그리워한 남자. 순조 30년 1830년 윤 4월 9일 성균관 유생들이 일제히 권당하여 사복시 판관 심노송을 탄핵하는 글을 올렸다. 근자의 사복시 간판 심노송이 저술한 효전상고 가운데 언급한 바가 사리에 어긋나므로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다 보니 그 기록에 이르기를 국가의 제도가 과거를 중요하게 여겨 인조대왕 이전의 명유나 장자가 이 길을 경유하여 진출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인조께서 반정한 뒤로는 장상과 대신은 모두 가까운 인척이나 공로가 있는 구신이 하는 것으로 임금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용되기를 생각하면서 자중하던 사람들의 마음 또한 경솔하게 진치할 뜻이 없어지게 되고 일반 선비들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순조는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까지 하면서 심노송을 탄핵하자 세상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었다는 심노송의 효전상고를 대궐에 드리라고 하여 읽어보았다. 사복시 판관 심노송의 논조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는 했지만 선조까지는 대신이 학문을 하여 과거 시험을 통해 조정에 진출했으나 인조 때부터 홍구 대신들의 청고로 배설하는 이가 많아 과거조차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조정을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노송이 자신의 부인을 그리워하며 쓴 도망문을 읽자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슬퍼졌다. 성균관 유생들이 심노송을 탄핵한 것은 명유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글 때문이 아닌가? 순조는 심노송이 글을 읽고 탄식했다. 조선시대에는 백안소품류의 글을 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정조는 문체반정까지 실시하면서 순정한 문체를 대신들에게 요구했다. 정조가 비록 쭉 폐간소품 흥미 위주의 가벼운 문체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글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효전상고는 잡다한 내용이 많았으나 성균관 유생들이 거론한 것은 일반론에 지나지 않았다. 심노송이 누구를 지목하여 배척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예의와 염치를 아는 인물인데 어찌 성현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추상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기필코 온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순조는 유생들에게 다시 성균관에 돌아가 공부에 전념하라고 타일렀다. 성균관 유생들이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퍼졌다고 주장한 효전상고, 그 중에서도 아내에게 바치는 절절한 도망문은 많은 사람을 울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천박하게 여기고 아내에 대하여 글을 쓰면 엉뚱하다고 생각했다. 심노송과 심노함의 어린 시절. 심노송은 1762년 영조 38년에 태어났다. 그의 칠대조는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이고 부친은 심낙수로 사원부 정령과 교리, 수찬, 제주목사를 역임했다. 어머니는 이사질의 둘째 딸이고 부인은 홍춘무도사 이이술의 딸이었다. 심노송은 한양의 남산 아래 주자동에 살면서 동생 심노함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다. 심노송이 살던 시대는 조선을 지배한 이념인 인성리학이 말기에 이르러 이용우생학을 통한 현실 개혁이 주창되고 여학문학이 태동하고 있었다. 심노송은 중국 소설에 심취하는 등 정통 유학을 고집하는 동생 심노함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심노송의 어머니 전주 이씨는 다정다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두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심노송과 심노함은 자애로운 어머니 이씨의 훈육을 받아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다. 한 번은 그들의 어머니 이씨가 9월 7일이 심노송의 생일이어서 떡을 하고 국수를 만들어 생일상을 차렸다. 이튿날인 9월 8일은 심노함의 생일이었다. 심노함은 심노송보다 하루 늦게 태어난 것이다. 내가 사흘만 먼저 태어났으면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을
이 씨가 다시 국수와 떡을 차리자 심노함이 투정을 부리듯이 말하여 가족들이 한바탕 웃었다. 두 아들의 생일이 잇따라 있었기 때문에 이 씨는 항상 연이틀 상을 차렸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생일상을 함께 차리면 좋겠구나. 이 씨는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들을 보고 흐뭇했다. 심노송은 자애로운 이 씨의 슬하에서 문학인으로서 자유분방한 품성을 키웠다. 반면 동생 심노함은 정통 유학자의 길을 걸었다. 심노송은 변화한 한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18세기의 한양은 오랜 유학의 기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장이 발전하고 서구 문물이 조금씩 유입되었다.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구 문물과 시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낱 소년에 불과한 심노송은 중국 소설을 읽으면서 낭만적인 외국 문화를 피부로 받아들였다. 심노송과 이 씨의 사랑. 심노송은 성년이 되자 이예술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 이예술은 정조 초에 교관을 지낸 인물이고 이예술의 아들 이규상은 한평생 뱃을길에 나서지 않았으나 병세제얼록 등을 남긴 인물이다. 이예술이 초야의 선비이기는 했으나 학문이 도도한 가문이었다. 이런 가문에서 자란 이 씨는 사대부가의 교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호, 나의 아내는 정녕 어여쁜 여인이구나.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심노송은 병풍 앞에 그린 듯이 앉아있는 부인 이 씨의 모습에 가슴이 설렜다. 어쩌면 운명 같은 것을 느꼈는지 모른다. 합한주 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원삼 족두리를 벗길 때 손이 떨렸다. 이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을 때 심노송은 이 씨의 품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양반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된다. 남자는 소세하고 책을 읽고 여인은 아침 준비를 한다. 어른들이 일어나면 부부가 나란히 문안을 드린다. 문안을 마치면 남자는 다시 책을 읽고 여인은 아침을 차린다. 심노송과 이 씨도 어른들이 일어나자 나란히 문안을 드렸다. 혼례를 올렸으니 이제는 어른이다. 앞으로 집안을 잘 이끌도록 해라. 심낙수는 희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들 내외에게 치하의 말을 했다. 어머니 이 씨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신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마치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아들 내외가 귀여웠다. 아들은 하루 사이에 의제돼진 것 같고 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는 다소곳하면서도 화사하여 마치 꽃이 피어난 것 같았다. 심노송과 부인 이 씨는 어른들 앞에서 물러나 각자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심노송은 사랑으로 나가고 이 씨는 부엌으로 간다. 아침을 먹을 때도 따로 상을 차린다. 양반가에는 결코 겸상이 없다. 가장 어른인 심낙수, 심씨가의 장자인 심노송 아직 어리지만 아들인 심노함이 각각 따로 상을 받는다. 여인네들은 이들이 식사를 끝내야 겨우 상 앞에 앉을 수 있다. 심노송과 이 씨는 부부라고 해도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다. 어린 부부는 밤이 되어서야 얼굴을 마주대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들은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씨는 쑥을 캐서 떡을 하고 국을 끓였다. 심낙수가 배설에서 물러난 뒤 심노송의 집은 더욱 가난해졌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가족에는 더욱 깊어졌다. 심노송과 이 씨도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심노송은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았고 이 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다. 내외가 엄격한 시대였으나 부부는 열리지처럼 사랑했다. 가난한 아내를 위로하다. 1799년 심노송이 2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심낙수가 죽었다. 심낙수의 3년 상을 치른 심노송은 29세가 되어서야 진사시에 급제하여 참봉의 배슬을 지냈다. 그들은 남산 기슭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했다. 그러나 말이 전원생활이지 춘궁기에는 시래기국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아이를 낳았으나 잘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불이 날이 없구려. 심노송은 아이를 낳고도 굶주리는 이 씨의 손을 잡고 안쓰러워했다. 이 씨의 유곡반한 얼굴이 수척해졌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때로는 어지럼증까지 느꼈다. 시래기국도 끓이고 조당수를 만들어 먹고 냉이와 쑥을 뜯어 죽을 쑤어 먹기는 해도 허기를 메울 수는 없었다. 가난을 원망하지 않아요. 훗날 이런 일도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창백한 얼굴에 곱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심노송은 그런 이 씨를 더욱 열렬하게 사랑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집에 꽃과 나무를 심어 단장하는데 당신은 어찌 꽃과 나무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루는 이 씨가 눈웃음을 치면서 심노송에게 물었다. 부인, 그래서 나에게 불만이요? 꽃을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낡아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꽃과 나무를 심어서 뭘 하겠소? 나는 고향 파주에 돌아가 살 생각이에요. 파주에 작은 집을 지은 뒤에 그곳에서 살겠소. 누가 시골로 돌아간다니까? 시골집에는 당신이나 가세요. 이 씨가 눈을 흘기는 신용을 했다. 파주에 집을 지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잔뜩 심을 작정이요. 밤나무, 대추나무, 잣나무는 뒷산에 심고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감나무는 앞들에 심어 해마다 열매가 열리면 과일은 따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제사상에 올릴 작정이에요.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나누어 먹으리다. 복숭아가 서왕모의 성가처럼 달콤하게 익으면 당신이 한 입 나 한 입 사이좋게 베어 먹을 것이요. 이 말은 나의 진정이에요. 봄이 되어 복사꽃,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당신과 함께 보면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살 작정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구려. 나는 당신에게 시 한 수를 읊어주리다. 당신이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심노송의 말에 이 씨가 쓰러지듯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서 기꺼워했다. 심노송의 집은 가난했다. 부친 심락수가 뱃을길에 있을 때도 청렴하여 가난하게 살았으나 죽은 뒤에는 더욱 살림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깊이 사랑했다. 심노송은 가난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해영가를 지었고 해영가는 가난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오늘은 어려워도 훗날 부귀를 누린 뒤에야 세상을 응거하자는 노래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랑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에 너무 기쁩니다. 이 씨는 심노송이 지은 해영가를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올라 당신이 부귀를 누리게 해주리다. 심노송은 아내의 등을 쓸어안고 말했다. 벼슬이 높아 부귀하게 된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안빈낙도하던 일을 잊어버리면 달간기인이 되어도 소용이 없고 안빈낙도를 이루지 못하고 달간기인을 바란다면 안빈낙도조차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씨가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의 생각이 진정 아름답구려.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되면 천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천한 것과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부귀해지려고 수단을 부리지만 부귀는 얻지 못하고 가난만 더해집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왕한석의 아내보다 더 훌륭하오. 심노송은 이 씨의 고운 마음에 깊이 탐복했다. 이 씨는 언제나 겸손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심노송은 이 씨를 위하여 해영가를 그리고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병풍을 만들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병풍 만드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파주에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심노송은 집 짓는 일을 이 씨와 상의했다. 사랑채는 어떻게 짓고 내당은 어떻게 한다는 등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리면서 정답게 의논했다. 심노송의 부인 이 씨는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정원과 담장은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낼 것인지 등을 뒷전에 속삭였다. 가난 때문에 생긴 병. 심노송은 마침내 파주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터를 돌아보던 날 이 씨는 어린애처럼 들떠서 기뻐했다. 그러나 이 씨는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앓아누웠다. 처음에는 감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점점 심해졌다. 이 씨의 병은 가난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에 앞서 셋째 딸 아청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심노송은 이 씨와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일남 삼녀를 낳았으나 둘째 딸 송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릴 때 죽었다. 아청이도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노송과 병석에 있던 이 씨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청이 죽기 전에 이 씨는 파주에 있는 심노송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청이가 죽으면 제가 손수 염을 하겠어요. 심노송은 벼락을 맞은 듯이 놀라서 이 씨에게 달려왔으나 아청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이 씨가 손수 염을 하겠다는 것을 심노송은 울면서 허락했다. 그러나 생모가 염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씨가 염을 하는 일이 예에 어긋난다고 하여 집안에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아청은 결국 애장을 했다. 이 씨 부인의 죽음. 아청이 죽은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씨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다. 심노송은 부인 이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애통해했다. 여보, 제가 죽으면 파주에 묻어주세요. 이 씨는 머리맡을 지키는 심노송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리다. 심노송은 아내 이 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맹이 경각에 달렸으나 시 숨이 넘어가지 않았다. 심노송은 이 씨의 병수발을 하다가 곁에서 잠이 들고는 했다. 이 씨는 사경을 헤매다 눈을 뜨면 곁에서 잠든 심노송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공연히 지아비를 깨우지 마세요. 사람들이 심노송을 깨우려고 하면 이 씨는 손을 내저 만류했다. 5월 26일 이 씨는 더욱 병이 악화되었다. 해 진력이 되자 이 씨는 혀가 굳어 말을 하기도 힘들었다. 가군에게 인사를 못 드리고 가니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씨가 간신히 입술을 달싹거려 말했다. 심노송의 얼굴로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다. 이 씨는 그날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자 영면했다.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였다. 심노송은 이 씨의 몸을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 울었다. 심노송과 이 씨는 동갑이었다.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심노송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마자 염을 하고 입간을 시켰으나 매장을 하지 않았다. 그는 파주에 새로 지은 집 동산 양지 쪽에 이 씨의 무덤을 만들어 조속으로 돌볼 생각이었다. 심노송의 눈물 어린 제문. 6월이 되자 심노송의 파주 집이 완공되었다. 심노송은 먼저 사면을 봉안하고 어머니를 모신 뒤에 이사를 했다. 이삿짐과 함께 이 씨의 간이 응고되어 파주 새집에서 100보도 떨어지지 않은 동산에 안장되었다. 심노송은 아내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망실문을 지었다. 유세차 임자 5월 27일 망실 유인 완산 이 씨가 집에서 죽으니 나는 그 목소리와 얼굴이 점점 멀어짐을 슬퍼한다. 이제 꿈에서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 애통한 마음에 한을 새기고 뱃속에 아픔을 담아두느라 그대 죽음이 진실로 슬플진대 살아있는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멀고 아득한 시간 속에 한바탕 꿈이로다 그대 먼저 먼 곳을 구경하오. 심노송의 망실문은 애절하기만 하다. 멀고 아득한 시간 속에 한바탕 꿈이로다. 그대 먼저 먼 곳을 구경하오는 그가 이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노송의 망실문은 이 씨와 마지막으로 즐거웠던 날들을 세밀화처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남산 아래 옛집에는 쟁반에 떡이 담기고 마루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네. 아이는 찹쌀떡을 이어놓고 당신은 나를 위해 술을 따랐지. 나는 취해서 씨를 읊조리고 심노송은 아내의 제사를 지낸 뒤에 무덤 뒷산을 정성껏 가꾸었다. 잡목과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만 남겨 운치를 돋우었다. 이어서 연연히 꽃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심었다. 심노송의 망실가는 동원가라는 시에서 절정을 이룬다. 동산에 눈 녹아 시냇물이 흐르는데 봄 그늘 드리운 땅에
아리따운 구름이 떠있네. 중문은 적적하고 후문은 닫혀 대나무 밭에는 거미줄과 먼지뿐인데 호원 동쪽 해나무 고목 아래 실같이 가느다란 푸른 쑥 새싹이 돋아나네. 그대 살았을 때는 해마다 쑥을 삶아 신우 동서 한자리에 모여 기쁘게 웃었네. 치마 걷어 올려 허리에 동여매고 손에는 톱을 들고 쑥을 뜯네. 어머니가 나와서 많은지 적은지 저울질하고 그대는 쑥을 또 뜯고 아이가 광주리를 들고 따르네. 잠깐 동안에 탕이 되고 밥도 뜸이 들어 북쪽 저자에서 젓갈을 사고 서쪽 시장에서 기름을 사고 문 앞에 어물장수 왔기에 한 꾸러미 사서 상위엔 봄나물과 생선을 낭자하게 차리네. 저녁상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찾으니 그대는 내 흥을 위해 뱀을 팔아 계집종에게 술 사오라 시키네. 동고 앞 신신의 새 술을 걸렀으니 밥상에 앉아 웃음소리 가득하네. 나는 시 한 수를 읊어 청고의 시름을 잇네. 지난해 서쪽으로 출타하여 석 달 동안 호수와 산을 구경하며 천리에 놀았네. 돌아오니 그대는 병들고 쑥은 시들었구나. 그대는 울면서 말하기를 왜 이렇게 늦었느냐.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우리네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보잘것없는 건 내가 죽은 뒤에도 내년에는 다시 쑥이 나올 것이니 그 쑥을 보고 저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 우연히 재수씨가 차린 밥상에 부드러운 쑥이 놓여 있기에 목이 메이네. 그때 나를 위하여 쑥을 캐던 사람이여 그대의 얼굴에 덮인 흙 위로 쑥이 돋아났구려. 심노송은 부인 이씨가 죽은 지 1년 만에 남산의 옛집에 갔다가 동생 심노함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 쑥이 올라온 것을 보고 부인 생각에 눈물을 짓는다. 벽파의 공격. 심노송이 붙인 심낙수는 노론 시파였다. 영조가 보위에 있을 때 삼사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면서 홍국영, 김종수, 심한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이에 벽파로부터도 공격이 이어졌다. 심낙수는 절친한 뻗 서유린에 의해 제주목사로 참거되어 조정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보위에 오르자 정순왕후가 정권을 잡았다. 심낙수는 벽파로부터 탄핵을 받아 모든 관직을 삭탈당했다. 심낙수의 극도로 흉악하고 패려한 죄는 천지에 용납하기 어려운데 미처 왕장이 시행되기도 전에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심노송은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간열하여 대를 이어 악한 짓을 행하였고 처신이 바르지 못해 상복을 입은 몸으로 권력자의 집에 드나드는데 이는 선한 무리를 살해간율 간사하고 교활함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량한 무리는 전례에 따라 연자시키는 것을 윤허에 그칠 수 없으니 전 참봉 심노송에게 제도에 유배하는 윤허를 시행하소서. 사원부 집의 민명역 장령 윤행직 조태영이 심노송을 탄핵했다. 심노송은 아버지 심낙수가 벽파를 공격했기 때문에 벽파의 공격을 받아 기장년으로 유배되어 6년 동안이나 기양살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정순왕후가 죽자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나 배설을 하게 되었다. 아내를 향한 통곡의 글. 심노송은 많은 저수를 남겼다. 심노송이 남긴 효전상고는 전부 38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망실문으로 불리는 동원, 노원, 망존재 망실문, 신산종숙이, 해엄병발 등은 심노송이 아내 이씨를 저 세상으로 보낸 뒤에 통곡을 하듯 이쓴 글이다. 심노송의 효전상고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애절한 사랑의 기록 때문이다. 많은 여인들이 이 부분을 읽고 울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원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조선의 진정한 유학자는 율곡, 이 태계이양이 있고 인조이유는 유학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선비가 없다고 비판한 대목이었다. 그들은 심노송이 유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 것이다.
심노송은 결국 효전상고가 문제가 되어 다시 왕명을 받고 기양을 갔다. 부인 이씨에 대한 심노송의 지극한 사랑은 조선시대 남자가 예인을 절절하게 그리워한 내용이어서 감동적이다. 파주에 새집을 짓기 위해 부부가 상의하는 모습,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갔을 때 우연히 밥상에 올라온 쑥을 보고 사랑하는 부인 생각이 떠올라 목이 맨 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심노송의 죽음. 심노송은 말년에야 벼슬길에 올라 경조정랑을 시작으로 논산현감, 천안군수, 강주판관, 임천군수 등을 역임하고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현감으로 부임할 때도 부인 이씨의 무덤을 찾아 절하고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저승으로 먼저 간 부인을 안타까워했다. 정조시대 남인의 영수로 명성을 떨친 최재공도 부인이 죽은 뒤 애틋한 글을 남겼는데 31세의 요절한 부인 오씨를 사랑하여 남긴 백제행이라는 시는 도종원 시인의 접시꽃 당신을 연상시킨다. 백설처럼 희디흰 못이 배 아내가 생전에 마련한 물건이라네. 남편을 위해 아내가 고생하여 마련한 옷 바느질도 마치지 못하고 먼저 죽었네. 중략 그대가 창문 앞에서 바느질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옷 지어 입는 것을 그대가 못 볼 줄 누가 알았으리. 중략 이 옷이 비록 하찮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하니 차후에 어찌 당신 솜씨 얻어 입겠소서. 누가 황천에 갈 수 있으면 내 말 전해주오. 이 모시옷이 남군 몸에 빈틈없이 잘 맞는다고. 최재공은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만들던 모시옷을 입고 창가에서 바느질하던 아내의 모습을 아련히 떠올린다. 그러면서도 죽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옷이 잘 맞는다고 눈물겨운 시를 지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